자, 반갑습니다. 신들린 적중률 작두타는 주식무당입니다. 자,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자,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및 변화되는 테마와 섹터에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을 촬영하는 저 주식무당은 3거래일 내 시세 분출이 가능한 종목으로만 현재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서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또한 제 정보력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 구독자 전용 정보 공유방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일 방송에서는 왜 이슈가 살아있는 단기 종목들로만 수익을 실현시켜 드리는지와, 그리고 어떤 종목들로 구성해서 수익을 시켜 드렸는지 정보방 수익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짧게 뉴스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는 간신히 오늘 금일 2600선을 재돌파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800선을 맴돌고 있습니다. 자, 왜 시장과 이 대낙폭이 이루어질 때에는 과하다 싶을 만큼의 조정이 오고, 또 반등을 줄 때는 떨어진 만큼, 빠진 만큼 상승해 주지 못하는지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뉴스 하나 보여드리고 갈 건데요. 금일 뉴스입니다. 자, 인플레 목표치 도달 못해 매파 발언을 쏟아낸 미 연은 총재들. 자, 이 FED의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자,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금리 인하의 결정 가능성은 약 70% 이상 금리 인하가 이번 FOMC 2월 1일 날 있었던 FOMC에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여론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FOMC 이후 아직도 연준의 매파적 발언의 온도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권 등이 시장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기대감만 높여서 시장의 자금 유입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기대감이 실망 매물로 변경이 되면서 시장의 하락을 더 유발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했다가 2월 1일했다가 5월 1일했다가 점점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온 지가 벌써 반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자, 그러나 미 연은 총재들은 아직도 인플레 목표치에 도달을 못했고 금리 인하는 멀었다라는 식의 발언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를 침체시키고 있습니다. 자,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을 비롯한 미국 연방준비은행 연은 총재들이 중앙은행의 조기금리 인하선을 일축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자, 로레타 총재 같은 경우에도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가는 지속적이고 시적절한 경로에 있다라는 충분한 증거 없이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는 것은 실수라며 지금 서둘러야 한다는 느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첫 금리 인하의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빠른 금리 인하는 경계를 한다라는 모습이고, 메스터 총재는 경제가 예상대로 발전을 한다면 올해 말 인하에 대한 자신감 얻고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올해 말에 대한 언급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 올해 1월에 금리 인하를 지금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24년도 12월 연말 하반기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라는 거죠. 자, 미국의 1월 고용지표와 관련해서 고용시장 호조가 금리 인하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라는 거고요. 메스터 총재는 현 시점에서는 일자리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실업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올해 실업률은 상승할 것이라고, 임금 상승세가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봤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왔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목표에 다르지는 못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는 총재들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고, 시장은 3월 이후 금리 인하에 베팅. 자, 연준 인사들의 이런 발언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일축한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고요. 파월 의장은 지난 4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을 가할 것이며 시장의 예상보다 인하폭이 작고 속도도 느릴 것. 한마디로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예상치보다는 항상 하회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선물시장이 예상한 것처럼 연준이 3월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강조하는 등 3월 금리 인하성을 부정했다. 이런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 주식무당이 예상하건대 5월 정도는 되어야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때까지는 시장 침체는 진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1월부터 시작된 이 시장 하락은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다. 단 저점 확인 전까지는 중장기나 가치 투자보다는 단타, 단기 스윙, 그리고 시장에 살아있는 이 재료들, 싱싱한 재료들을 활용하셔서 대응을 하시되, 여건상 안 되시면 개인 리스크를 관리하시면서 바닥권 재료주를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라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수익 매도 시 손실 종목에 대한 비중 축소 하시면서 제가 1월 달에만 총 600%의 수익 마감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2월의 목표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500%의 이 목표 수익률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500% 다시 한번 월간 목표 수익률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1일부터 그리고 7일까지 5거래일 동안의 이 수익률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금일 상한가 두 종목까지 포함해서 약 200%가 넘는 수익을 지금 실현시켜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목표치 500%까지 약 300% 남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투자자님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시는지, 그리고 제가 상한가 종목을 어떻게 짚어드리는지 오늘 방송에서 전격적으로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에도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전일 오후 진입 종목인 CCS 보유 1거래일 당일 상한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CCS 상한가 달성된 거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추천드렸던 우진엔텍 당일 상한가, 이 두 종목 상한가 달성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필요하겠죠. 자,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 재료 어떤 것들을 보고 진입을 했는지에 대한 노하우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CCS, 우진엔텍 이 두 종목 상한가를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먼저 우진엔텍에 대해서 차트 분석과 그리고 간단하게 시세 분출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투자자님들께서 수익 인증을 해주셨던 부분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입했던 시점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나오실 겁니다. 2월 5일 오후 13시 23분에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방은요, 투자자님들의 이 눈속임 같은 것들을 절대로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 투자자님들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이렇게 정보 공유를 같이 받으시면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관리를 해드리고 정보를 제공해드릴 뿐입니다. 다만 이 투자에 대한 모든 판단은 해당 컨텐츠를 청취하고 있는 투자자님들께 있으며 해당 영상은 참고용입니다. 자, 모든 컨텐츠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진엔텍 28,800원에 13시 23분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우진엔텍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바로 오버나잇이라는, 오버나잇 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버나잇 이렇게 제가 언급을 드렸죠. 오버나잇 보라고 말씀드렸, 3거래일 지켜보시라고, CCS 지켜보시라고, 우진엔텍도 마찬가지로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진엔텍 제가 투자자님들께 이 거래일 동안 상승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에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우진엔텍 진입 시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분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우진엔텍의 진입 시점은 바로 13시 23분 정도 되니까 약 이 정도 구간, 그러니까 27,100원대 27,9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호가하고 있을 때 고가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28,800원 이하 진입 사인을 드리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쨌든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이 하회하고 있는 부근에서 종목 진입을 시켜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 28,800원 우진엔텍 종목 진입하고 나서
금일 상한가 투자님들께서 인증해 주신 거 전부 다 상한가 K옥션 드렸던 상한가 말고 상한가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제주은행부터 자 우진엔텍 금일 이렇게 상한가 달성된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진엔텍 이렇게 투자자님들께서 수익 인증 같이 해주시면서 저희 투자자님들께서는 이 정보 공유방을 같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투자자님들께 수익을 안겨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투자자님들께서 종목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시면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뭐 CCS, 우진엔텍 투자자님들께서 수익 보신 부분들 전부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진엔텍 뭐 18%, 17% 뭐 이거는 상한가 달성 직전에 올려주신 거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약 20% 이상 발생되었다라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일 CCS 상한가 달성된 모습입니다. 자 CCS도 마찬가지로 2월 6일 화요일 어제 날짜에 추천드린 거 이 오른쪽에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 CCS라는 종목은 확실히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거래일내 시세 분출이 가능한 자리에서 드리니까 1일비 마시고 비중도 한 번에 몰빵이 아닌 분할 진입을 해보시길 권장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저 PBR 관련 종목들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CCS 여기 보이실 겁니다. 오버나잇으로 잡으셔라, 오버나잇으로 잡아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의 상한가 종목은 단 한 종목만 나왔고 시장 약세 이었던 거를 확인을 해서 제가 이 CCS가 바닥권에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걸 판단해서 진입했다라는 거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투자님께서 CCS 수익 보신 것들 전부 다 수익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 신성 델타테크는 말할 것도 없이 제가 2월 5일날 이렇게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2월 5일날 97,000원 이하 종목을 잡아드렸고 금일까지 추가 상승분해서 20% 이상 수익 실현이 된 종목입니다. 이렇게 정보방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종목들이 나왔는지 제가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2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 42분에 97,100원 이하 진입을 시켜드렸고 현재가 115,100원 그리고 금일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119,500원 약 12만원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22% 23% 정도까지 수익 실현을 시켜드렸다라는 점 이 점을 꼭 참고해서 유념해서 보실 수 있게끔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 길었고 오늘까지 어쨌든 누적 수익률 200% 이상 나왔고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우진 이렇게 앞에 별표가 있는 것들이 이 상한가 달성된 종목들입니다. CCS, 우진엔텍까지 뭐 제주은행, K옥션 전부 다 상한가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우진엔텍 그리고 CCS를 추천드렸는지 차트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해당 종목을 어느 시점에 잡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진엔텍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우진엔텍은 상장 일자 날짜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차트의 신빙성을 갖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조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이 공모주가 IPO 공모주가 굉장히 시장의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고 상장 당시에는 갭이 크게 떴다가 하락하는 이 하락세 항상 일정한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고 단기 하락 추세선을 상방 돌파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해당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잡아드렸던 시점이 바로 이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해당 종목을 왜 잡았는지 바로 피보나치 되돌림 함수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 하락 추세선을 따고 내려가던 이 우진엔텍은 정배열이 아닌 역배열로 해당 종목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최저가 14,700원을 찍고 상승 돌파가 나오게 됐는데 상승 돌파가 나올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게 될 때 거래량이 최대 상장 일자 이후로는 어쨌든 최대 거래량이 나오게 됐고 최대 거래 대금이 나오게 됐죠. 자 물론 윗꼬리를 달고 반납을 했지만 상방 돌파를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피보나치 되돌림 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저항을 걸렸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상방 돌파가 크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탈이 되진 않는지. 이탈이 됐을 때 기준은 해당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터치하느냐 터치하지 못하느냐를 보고 지지를 받는지 이탈을 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서 종목을 진입을 했습니다. 이 종목, 이 부분은. 자,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이 피보나치 되돌림 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각각의 보이지 않는 영역에 지지와 저항선이 있다라고 영상에서 거듭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평선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 참고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하단이든 상단이든 뭐 여러 가지 보는 방식이 있지만 저는 이 해당 차트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함수를 가장 신빙성 있게 보기도 하고 투자님들께서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자, 이 보이지 않는 이 중앙 지지선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 거를 확인을 했고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종목을 진입을 하면서 강한 상방 돌파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이평선도 돌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뀌는 해당 구간에서 종목을 잡고 진입을 했으며 강한 거래량과 함께 큰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갭이 크게 떴고 저는 이 전 최고점 35,8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판단이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차트를 저랑 보시는 관점이 비슷한 거고 제가 보는 차트의 관점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인들의 이 가치적 투자와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진엔텍이 어떤 부분이 상승이 됐는지 차트와 뉴스는 같이 간다. 자, 우진엔텍 국내 원전 해체 시장 활성화로 실적 개선 훈풍 뉴스가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러나 이미 이 뉴스는 오래전부터 나왔고 우진엔텍은 우진이라는 이 기업에서 분할 상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 시장 분야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지난해 정부의 유관 기관에서 주관하는 2건의 원전 해체 기술 개발 국책과제 수행 기업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 그리고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해당 기업이 언급이 된다라면 언제든 이 테마가 돌아오게 됐을 때 가장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재료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러면 1거래일 보유하면서 수익을 보여드렸던 CCS 자, CCS 상한가 달성된 내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CCS 상한가 금일 오전 11시에 달성된 거 확실히 보여드렸습니다. 투자자님들께서 CCS 제가 분명히 오버나잇으로 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우진엔텍도 오버나잇 3거래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CCS 인증은 여러 투자자님들께서 여러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저희는 투자를 하되 같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혼자 하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정보력을 뒷받침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동반해드린다라는 거. 자, 그럼 CCS를 제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잡았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CS 일봉 차트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보나치 되돌림 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CCS는 상승 여력이 충분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구간까지는 전부 다 살펴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해당 종목이 상승을 시작한 이 시점으로부터 저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를 찍고 이 하락을 보이는 현재 시점까지 왜 이 CCS라는 종목이 상승이 나올 수 있었는지 제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CS를 제가 이 지점에서 잡았습니다. 어제죠. 이 부근에서 잡았고 매수가를 정해드렸던 가격은 자, 오후 13시 26분에 1940원 이하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도 어제죠. 오늘 2월 7일, 2월 6일 13시, 14시 이 부분에서 제가 잡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고가 찍고 하락하고 있는 부근에서 종목을 잡아드렸고 해당 종목의 매수가는 충분히 줄 수 있었다라는 거. 1940원. 그리고 보시면 가격이 분봉 기준으로도 고가 기준으로도 1935원.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에 최저점과 최고점을 그었을 때 해당 종목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피보나치 조정대 함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점과 최고점 간단하게 이렇게만 이어도 해당 종목의 상승 파동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력이 나옵니다. 자, 제가 어제 이 부근에서 잡아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중앙 지지선, 저항선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부근을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이 정도 갭이 떴다라는 거, 그리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갈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저점은 점점 지지를 받았지만 급락이 나왔던 거는 바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한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최대주주 변경, 최대주주 인수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에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게 된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갭이 뜨게 된 이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거는 바로 뉴스를 동반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CCS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체크한 부분은 바로 5일 오전 9시 30분 상한가를 달성한 이 CCS가 재무 안정성에서 별 5개를 받았다라는 점, 이 점을 저는 굉장히 유의 깊게 봤습니다. 자, 전체 상장 종목 가운데 7% 이상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모두 5일 기준으로 22종목이었고 우선주, 중건주, 최근 1년 이내 신규 상장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에 한해서입니다. 자, 그러나 부채 비율 보이실 겁니다. CCS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봤을 때 부채 비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서 보더라도 재무 안정성은 거의 탑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재무 안정성 등급은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점수한 것으로 별 5개가 가장 좋은 것이며, 그러나 일종의 경고등 역할을 하는 재무 상태 평가를 그대로 추종하기보다 그 평가가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인 재무 항목들로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참고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재무 평가 안정성만 보고 진입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그리고 CCS, 이것을 2월 1주차 테마별 주식 초전도체 부분의 트렌드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CCS가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그러니까 3대장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3대장 안에 들어가면 재료는 언제든지 대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과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CCS가 그러면 어떤 이슈 때문이냐? 바로 퀀텀 유상증자가 있으며 그리고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CCS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 바로 LK99 논란 속 초전도체 분야의 3대장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과학계의 한 이슈인 상온 상압 초전도체 후보물질 LK99에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김현탁 교수, LK99의 논문 저자 중 한 명으로 퀸텀 에너지 연구소 연구진, 그리고 내달 4일에 미국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미국 물리학회 APS 학술 대회에서 PCP POSSOS의 초전도성을 실험한 결과 발표할 예정. 초전도체 관련주가 연일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선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그러나 저는 신성 델타테크는 이미 수익을 실현한 종목이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잡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렸고, 신성 델타테크를 잡았던 이유, 그리고 20% 이상의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 CCS가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 현대임스는 말할 것도 없이 추천드리자 말자 7% 이상의 수익을 보여드렸다라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현대임스 23,500원 이하로 잡았고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도 보여드렸고 투자자님께서 5% 이상 수익 보실 수 있었던 거 전부 다 제가 인증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드렸던 포스뱅크, K옥션, 성우하이텍, 에브리보, 미래에셋 전부 다 2월달 드렸던 모든 종목이 한 종목도 빠짐없이 조정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3거래일 내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보여서 목표 수익률 5%에서 7%는 무조건 달성을 시켜드렸다는 거. 그러나 종목의 상승 여력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20%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해당 종목들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직접 검증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 투자를 했을 때 저는 차트를 볼 줄 몰랐습니다. 다만 제가 이 차트의 매매를 배울 수 있게끔 해주신 저의 스승이 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 스승이라고 저의 스승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저는 우직하게 제 고집으로 저의 스승이 되어주실 분을 제가 직접 검증을 통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 능력이 없다면 나를 돈을 벌게 해줄 능력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시야, 그런 눈,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투자자님들께서 가장 가치 있게 판단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거, 그리고 시장에 주도하는 테마를 파악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신 점, 그리고 차트를 분석하기에 차트 매매 기법을 공부하기에 본업이 너무 바쁘시다라는 점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 바로 영상 하단에 이렇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링크를 남겨드렸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거고 영상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급등 종목을 희망하시거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7번 하나만 보내주셔도 바로바로 본인 확인만 하고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남은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50명 정도만 추가적으로 입장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투자님들 한번 직접 들어오셔서 직접 검증을 해보시고 저를 비판하시든 질타하시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보방에 계시는 분들 최소 지인분들, 친구분들, 친인척분들 한 분씩은 전부 다 같이 초빙해서 같이 정보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밌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로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저 주식무당은 내일도 신들린 적중률 그리고 작두타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